방금 소개받은 더밀크 손재권 대표입니다. 저는 CES 2021 오늘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혁신 미디어 더밀크의 창업자이자 CEO인 손재권입니다. 예, 제가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대항해 시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스페인 15, 16세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이죠. 신대륙을 발견하려는 그런 시도를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탐험하는 물론 이제 왕정의 후원이 있었지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시도를 대항해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그 나중에는 뭐 신대륙 발견 뭐 이렇게 또 표현도 썼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을 썼었죠. 근데 영어로는 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인데 영어로는 그래서 지금 CES 2021을 보면서 이게 정말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세계고 또 새로운 발견을 하는 어느 미지의 영토를 향해 나가는 즉 뭐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뭐 디지털 전쟁, 테크 전쟁 아니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정말 대항해 시대, 새로운 시장을 넓혀가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Age of Digital Discovery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5G나 또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AI, IoT,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스트럭처로 들어가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고 또 기업들이 나타났죠. 아마존, 뭐 페이스북, 애플, 구글 모든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다 이렇게 이 사업을 영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5G, 클라우드 컴퓨팅, AI, IoT가 다 합쳐지고 융합되는 환경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디지털 전환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뭐 기술, 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데이터, IoT, 오토메이션, 네트워크 등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왔는데 토탈 트랜스포메이션이었죠. 근데 이것이 바로 다 집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밖에 못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홈 이코노미가 펼쳐졌는데 예전에는 뭐 스마트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왜냐면 그거는 홈 디바이스와 인터넷을 연결시킨 CES에서 그래서 스마트홈이라는 화두가 한동안 2010년대 스마트홈이 큰 화두였어요. CES 메인 토픽이 스마트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홈을 넘어서 홈 이코노미가 된 거죠. 집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합니다. 집에서 이커머스도 집에서 받죠. 또 텔레메디신, 원격 진료, 디지털 헬스도 집에서 합니다. 재택근무를 집에서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집에서 학교 수업도 집에서 하고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도 집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이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공간이 됐죠. 그래서 홈 이코노미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번 CES 기조연설장에도 깜짝 등장을 했었는데 사티아 나델라 CEO도 2년 동안 벌어질 일들을 2개월 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벌어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줌이 화상회의 회사였죠. 근데 지금 줌의 시가총액이 항공사들 사우스웨스트, 델타, 유나이티드, 뭐 루프트한자, 아메리칸 에어, 뭐 에어프랑스 모든 회사들의 항공회사들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회사가 불과 5개월 만에 나타난 거죠. 또 테슬라도 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지금은 뭐 넘사벽 회사가 됐는데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만 해도 미국의 완성차 회사들 뭐 GM이나 포드, 피아트 클라이슬러와 이보다 합한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1년 뒤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지금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의 완성차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더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기존에 있는 산업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테슬라는 아직도 차를 많이 못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도요타의 뭐 생산량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지금 시가총액은 더 크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제프 베조스를 넘어서 제일 부자가 됐는데, 물론 이제 두 분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부르도 큰 부를 읽어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생산량도 적고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식을 증자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 이거는 정말 상식으로는 과거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희석되니까 주가가. 근데 주가가 오릅니다. 더 많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이런 기존 상식을 벗어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디지털 기업들, 또 기존에 이번에 CES에서도 나온 캐터필러와 같은 중장비 회사, 또 P&G와 같은 생활용품 회사, 많은 회사들이 비테크 회사들이 다 테크 기업이 돼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크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주력 소비자가 제너레이션 Y,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주력 소비자들이고요. 또 물론 스pen딩이 제일 큰 회사는 제너레이션 X고, 베이비부머는 지금 은퇴 나이가 되셨죠. 제너레이션 X, 제너레이션 Y, 그리고 지금 젠 Z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변화와 또 제너레이션의 변화들이 합쳐져서 지금 새로운 테리토리로, 물론 여러 가지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저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그 세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CES에서 그런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올 디지털로 펼쳐졌죠. 그래서 19개 기업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고요. 2,000개 기업이 CES에서 공식 발표한 게 2,000개 기업이 프레젠팅을 했고, 그 안에는 700개 스타트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7개국이 나왔고요. 전시를 했고, 또 100시간에 걸친 컨퍼런스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매트릭 자체가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절반 규모로 줄었어요. 이것이. 하지만 새로운 매트릭이 나타났죠. 100시간에 걸친 컨퍼런스 프로그래밍이 있었다. 이런 것도 정말 새로운 매트릭이 됐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행사였어요. 여기에 이제 GM이 키노트를 했는데,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GM이 키노트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깊었고, GM이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캐딜락 플라잉카나 자율주행 셔틀, 캐딜락 브랜드의 물론 다 CG로 보여진 건데, 자율주행 플라잉카하고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 CG로 영화처럼 펼쳐졌었죠. 여기에 이제 브라이트 롭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이거는 이제 전기차, 많은 이제 기존 언론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내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죠. 전기차 사업을 이제 완전히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사업으로 이제 넘어간 건데, GM이 이번에 발표한 거는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화입니다. 일렉트리파잉 하는 거죠. 완전히 전기화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거는 차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 일렉트리파잉 하겠다라는 발표고, 그 플랫폼 서비스를 브라이트롭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번에 많이 올랐고요. 발표하기 전과 후를 보고 계십니다. 전에는 45불 정도 했는데 51불 수준으로
확 뛰었습니다. 주가가 모멘텀을 얻었고 소비자들에게 GM이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멘텀을 얻었죠. 자, GM에서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제목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렉션 포인트는 한국어로 변곡점이라는 뜻인데요. 변곡점은 위에 커브가 올라가느냐, 디렉션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그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 그 포인트에 있다라는 곡선이 변하는 지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변곡점에서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한 거의 오리진은 어디에 있냐면은 인텔의 창업자이자 CEO였죠. 앤디 그루브가 1996년에 쓴 Only the Paranoid Survive, 즉 패러노이드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책을 냈는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략적 변곡점, 즉 인플렉션 포인트, 사업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시점이다.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전략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시점이다. 이것이 기술 변화에서 기인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술 변화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중간 경영자라면 겁쟁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조용히 앉아있다가 술자리에서만 변화는 안 된다. 당신들이 참여한 시기에 바로 지금이다. 자료, 즉 텍스트, 과거의 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과거 기준의 데이터는 과거고 전략적 변곡점은 미래에 관한 것이다. 인텔이 그런 전략적 변곡점을 해서 우리는 인텔은 지출이 더 많았다. 하지만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사기가 떨어질 능력을 발휘하기 여러 가지 얘기를 앤디 그루브가 했는데 이렇게 The Only Paranoid Survive라는 책을 통해서 전략적 변곡, 즉 이거 정말 회사에서 정말 패러노이드 하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라는 책을 쓴 거죠. 저 G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기차가 아닌 전기화, electrifying 하는 그걸 갈 것이냐, 자율주행, 에어택시, 차세대 배터리, 친환경, 그 다음에 왜냐면 제로 에미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메리바라 CEO도 여성인데 이번에 GM 발표의 절반이 여성과 다양한 인종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내연기관 중심, 또 산업화된 공장, 백인 남성 위주의 그런 코퍼레이트 구조, 이런 것들로 내려가느냐, 이 포인트에서 올라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GM뿐만 아니라 바라이전 CEO 한스 베스버그, 또 마이크로소프트 브렛 스미스, 또 이번에 이제 베스트바이의 코리 베리 등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이들의 기조연설에도 보면은 AI, 5G와 AI 서비스, 또 엣지 컴퓨팅, 디지털 보안, 옴니채널 유통,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서 이 사회에 여성이나 또 다른 레이스를 이제 포용한다든지 소비자의 변화에 적응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공통적으로 썼어요. CEO들이 말들을 쭉 들어보면은 물론 5G 그 각각의 그런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이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략적 포인트에 어디로 지금 올라갈 것인지를 이번에 CES에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CES 특징이 올 디지털 컨퍼런스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올 디지털 컨퍼런스의 특징이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큰 구분이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 이게 나누는 게 헬스와 디지털 헬스 큰 차이가 물론 차이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교육과 온라인 교육 물론 다르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크게 다른 게 없다. 오히려 온라인 교육이 진짜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양한 영역에서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포츠 지금 다 중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오프라인에서 보는 것만큼의 감동은 없고 네트워킹하는 감동은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산업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구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LG전자에서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보면서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LG전자 연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기조연설이나 기업들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LG에서 김레아라는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뜻이죠. 디지털 휴먼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개발해서 이번에 이 친구가 기조연설에 나와서 LG의 B2B 상품들을 소개를 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참 어떻게 LG 발표 자체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CG로 만들었는지 구분이 사실 안 됐어요. 뭐냐면 어떤 거는 뭐 디지털 쇼룸에서 찍었을 거고 어떤 건 CG 처리를 했을 건데 무엇이 다 구분이 안 가요. 특히 뭐 소니도 그렇습니다. 소니가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5 중심으로 홈 엔터테인먼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했었죠. 벤츠도 이번에 UX를 디지털 칵핏을 내놨죠. MBUX 하이브리드 스크린, MBUX 스크린을 이번에 56인치죠. 크게 내놨는데 제2의 세컨 홈은 자동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발표를 했었고 삼성전자의 발표도 이렇게 로봇 집에서 컴패니언, 로봇 컴패니언 또 여러 가지 뭐 TV도 내놓고 또 여러 가지 AI 기기에도 내놨고 세탁기, 청소기 다 내놨지만 핵심은 그 로봇을 내놨고 또 AMD도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위한 또 이번에 칩을 선보였었죠. 새로운 칩과 또 이제 DPU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칩을 내놨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이네이블 하는 것들이 홈 코노미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홈 코노미를 이네이블 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이 발표 자체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무엇이 디지털이고 무엇이 피지컬인지 구분하기가 보기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시대로 계속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 근데 오프라인 피지컬은 점점 무한 루프로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번 CES에서 나왔지만 디지털 헬스케어와 헬스케어가 다른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러닝과 러닝이 다른가? 하나다. 로봇, 모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컬과 디지털은 하나가 되고 있고 무한 루프로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메타 디지털의 세계가 오고 있지 않나. 이게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기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기준의 디지털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융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런 추세였다면은 이제 지금의 시그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디지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비욘드 디지털. 메타는 이제 비욘드라는 뜻이고요. 초월하는 건 디지털을 초월한 이런 세계가 오고 있고 아까 김내아 같은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많이 벌고, 왜냐면 이제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은 스캔들이 없죠. 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이 앞으로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메타 디지털 월드에 오게 되는 거죠. 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온에서도 다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대형 스크린에서 이렇게 안내원들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리얼 월드 비욘드 디지털의 리얼 월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IR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온라인 is real world의 약자인데, 온라인이 이제 실제 생활이다라는 것이 크게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건데, 이것이 지금 메타 디지털 세계를 표현하는 약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 이번에 CT에서 발표한 6가지 키워드입니다. 디지털 헬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보틱스, 비클 테크놀로지, 5G 커넥티비티,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이런 6가지 키 트렌드가 앞으로 디지털 대항해의 하나의 큰 꼭지로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 안에서는 물론 이제 뭐 기업들 간에 뭐 전쟁도 벌이고 경쟁을 하겠지만 큰 의미 없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테리토리를 향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봇, 비클, 5G 기업들 간의 경쟁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고 시장 파이를 키우는
그런 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더 빨리 갈 것이냐, 누가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항해를 할 때 새로운 신대륙에 지금은 먼저 도착을 해서 그 대륙의 주인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은 그 방향, 어디 뭐 방향 목표가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가야 됩니다. 디지털 대항해의 시작이 바로 2021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더 밀크의 우리 디브리핑 컨퍼런스에 계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이 디지털 대항해의 주인공이 돼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